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이 산업재산권이고 창업이죠. 저희 전공한 입장에서는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안하기가 상당히 쉽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을 가보면 특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어찌 보면은 총알 없이 그 빈 총만 가지고 휘두르는 거죠. 창업이든 아니면 경영을 하든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이 지식재산권, 이 산업재산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특히 특허가 되든 디자인이 되든 아니면 상표 브랜드가 되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청구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 출원 4위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특허 기술이 과연 있을까요? 자, 없다면 지금부터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을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4차 산업시대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이 한국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세계시장에서 사실은 성격이 가장 급하다 보니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해외 출원도 해야 되는데 먼저 출원을부터 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그 아이디어맨, 특히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 기술을 자기들이 그 갖다가 좀 더 좋은 기술로 자기 기술인 양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특허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과연 그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낼 능력이 있을까요? 기타 이하 기업에는 직무발명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도 만들지만 대부분 특허 전담부서에서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기술이 특허가 출원된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문서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안타깝습니다. 자, 4차 산업시대의 특허 경영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4차 산업시대. 와, 이게 4차 산업이 뭘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귀신이라고 전 말하고 싶어요.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온디맨드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요즘에 코비드 19 때문에 언택트 사업이 크고 있습니다. 뭐 게임이 됐든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콘텐츠 사업, 즉 비대면 사업이라고 하죠. 뿌리 기술을 그동안에 만들어서 소부장 제도를 하면서 그 엄청난 대한민국 산업 여건을 이루었던 기술이 점차 그 사라지고 언택트 비대면 기술이 그 자꾸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4차 산업에서는 알다시피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가상현실, 로봇 이런 첨단 기술, 정보통신 ICT 기술이 뭉쳐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없고 최첨단으로 가는 사업이죠. 4차 산업 이후에는 이제 6차 산업, 7차 산업 가겠죠. 저는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이 생활 패턴, 사업 패턴, 인간의 휴먼 테크놀로지가 변하는 것을 온디맨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온디맨드가 뭐냐? 온디맨드 귀신이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자, 지식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차 산업에서 지식의 혈관. 저는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특허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CS 마인드도 중요해요. 카스터머 서비스 마인드죠. 소비자를 흡입하는 거. 제가 오늘 열감지 센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코비드 19이 있기 전에는 지금 이 온도 센서가 팔리지가 않았어요. 이 온도 센서를
탁 되면 지금 제 온도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팔리지 않았던 제품이 지금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의해서 체온계가 지금 품비가 현상나는 거예요. 과거에 약국 가면 무조건 샀던 것이 지금은 살 수가 없고, 또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나갔지만 중국산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죠. 엄청난 겁니다. 산짜이 문화라고 그러죠. 중국에는 산짜이 문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짜를 만드는 페이크 문화가 지금은 정말 미 항공 우주국도 능가하는 기술을 갖고 있죠. 우리가 드론 같은 거 거기에 대한 기술을 거기 갖고 있죠. 미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또 화웨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뭔가 속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 특허 경영은 온디맨드, 첨단 기술, 빠른 시스템이 나한테 온다. 내가 원하면 다 된다. 아까 제가 언택트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쿠팡도 있죠. 무슨 뭐 배민도 있죠. 이게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어요. 얼리버드.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허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이 4차 산업에는 짝퉁을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제가 산짜이 문화라고 그랬죠. 그 중국에 표현이 이상하지만 참 아름다운 짝퉁이 많죠. 정말 진짜 짝퉁이 많아요. 좋은 짝퉁. 나 그 첨단 기술을 그렇게 쉽게 카피하는 그 기능, 펑션, 재주. 와, 참 무섭죠? 저희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짝퉁의 원조가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혹시 베네똥 가방이든 아니면 이태리 좋은 가방, 비싼 가방, 짝퉁을 들고 이태리, 프랑스 들어가는 순간 캐스터만한테 잡히면 40배를 물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400만 원짜리 베네똥 가방을 진품이 이태원에서 내가 4만 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거를 들고 해외 공항에 들어가는 순간 진품 가격의 40배, 400만 원에 40배. 그거를 안 물으면은 여권에 빨간색이 딱 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짝퉁을 조심해야 됩니다. 짝퉁과 진품의 구별법은 잘 할 겁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건 짝퉁, 비가 올 때 가슴에 붙는 건 진품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진품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짝퉁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기술, 산짜이 문화가 바로 중국이죠. 자, 1차, 2차, 3차 혁명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프라인 세대에 살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안 되는 게 없죠. 저희들은 뭐 휴대폰 만지기가 힘들지만 휴대폰 하나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1차, 2차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이때는 양적 확대예요. 다 품종 다량 생산. 자, 3차 산업혁명으로 바뀌면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요. 정보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인터넷.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월드와이드 앱이 없었다면 제가 전 세계에 돌아가는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메일이 없었다면 아마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뭐 무슨 최신 부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된 거죠. 글로벌 시대라 그러죠. 과거에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몽골에 있는 칸이란 분도 전쟁으로 유럽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조조 왕비 뭐 다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 다 나오죠. 이때 뭡니까?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뺏어야 강대국이었죠. 지금도 식민지 국가가 상당히 많아요. 프랑스 식민지, 뭐 포르투갈 식민지, 영국 식민지, 뭐 여러 가지 많죠. 미국 식민지. 우리도 뭐 식민지 생활을 해봤죠. 자, 이게 바로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라고 표현을 합시다. 지금은 디지털화 온라인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점령하는 거죠. 5G 시대라고도 하죠. 자, 이제 우리가 4차, 5차 산업으로 넘어왔어요.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사다를 치운다고 하지만 4차, 5차 산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융합 컨버전트 시대입니다. 하나의 기술을 또 엄치는 융합 기술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은 휴먼 테크놀로지, HDT 시대. 휴먼 데이터 테크놀로지.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이 뭉치는 거죠.
얼마 전 TV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아주 과거에 예쁜 자기 딸을 참 어떻게 아픔을 멀리 하늘나라로 보낸 경우가 있었죠. 이 하늘나라를 보낸 딸을 그리워 보고 싶어서 AR로 해가지고 가상현실에서 딸을 만나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4차, 5차 산업, 인간과 기계와 ICT, 현실과 융합해 주는 겁니다. 가상세계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됩니다. 지식재산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종류는 산업재산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저작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지식재산권이 있어요. 자, 저작권에는 뭐 제가 저작권하고 신지식재산권은 지금 공부를 안 하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작권에서는 우리가 무슨 뭐 책 쓰는 거, 음악 쓰는 거, 뭐 문소리, 새소리 뭐 여러 소리가 있죠. 그 다음에 글씨, 그림, 디자인 다 저작권이 되겠죠. 자,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뭐 첨단 산업재산권이죠. 부서가 틀려요. 뭐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거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재산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산업재산권은 소관이 특허청이에요. 특허청인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아주 재밌어요. 한 가지 기술 가지고 특허도 할 수가 있고 실용신안도 할 수가 있고 디자인도 할 수가 있고 상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수업하기 전에 온도 체온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를 놓을게요. 자, 특허도 낼 수 있겠죠. 실용신안도 될 수 있겠죠. 디자인도 될 수 있겠죠. 상표도 될 수 있죠. 이게 바로 산업재산권입니다. 산업재산권을 넓게 말하면은 산업을 활용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재화, 돈을 얻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사이에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그 많은 기술이 존재하고 또 지금 뭐 움직이는 모든 것이 기술로 표현하지만 이 산업재산권만큼 창업하기 좋은 게 없습니다. 또 그거 아니면 워런티 할 수가 없죠. 그 정부에서 돈을 주고 싶은데 무슨 워런티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워런티가 안 되니까 특허라도 하나 있냐? 너 아이디어가 있냐? 아이디어 없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 그 아이디어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산업재산권입니다. 자, 산업재산권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다음에 상표권. 자, 그렇다면 맨 먼저 산업재산권에서 무엇을 보냐 봅시다. 자, 산업재산권은 특허가 있어요. 특허는 발명이라고 그러죠. 자, 보호대상, 발명. 그래서 특허권은 그 증서에 보면은 본 발명은 체온계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실용신안권은 본 고안은 체온계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입니다. 아주. 그런데 특허는 우리가 출원해가지고 20년간 내가 기술을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용신안과 특허 차이를 제가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특허예요. 특허면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되겠죠. 산업에 필요해야 되겠죠. 산업에 필요하지 않고 무슨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라면 특허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심사 소요기간이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는 특허를 빠르게 꼭 필요한 기술일 경우에는 3개월이면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자, 오늘 출원했어요. 오늘 출원해가지고 1년 후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20년간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자, 오늘 출원했고 1년 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20년간 이 특허권은 내가 독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용신안은 어떻습니까? 실용신안은 오늘 출원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등록됐어요. 실용신안은 10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자, 특허와 실용신안 구분이 되시나요? 본 발명은
체온계에 관한 것으로 이건 뭡니까? 특허죠. 그럼 본고안은 체온계에 관한 것도 이건 뭡니까? 실용신안이죠. 그래서 실용신안은 유틸리티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아주 아주 중요한 기술도 쉽게 카피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실용신안으로 가는 게 쉽겠죠. 쉽게 말하면 이 안에 있는 내장 설계는 특허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실용신안으로 가도 되겠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서 아주 신기술.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서 조금 바뀔 수 있는 유틸리티 모델, 쉽게 바꾸는 기술이 바로 실용신안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은요, 형상, 모양, 색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알다시피 예관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특허와 실용신안이라면 디자인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신규성이 있어야 돼요. 창작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출원 제도예요. 먼저 출원해야 돼요. 자, 그런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심사하면 이것도 한 8개월, 10개월 걸리죠? 물론 이것도 우선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설정 후부터 20년이에요. 자, 요건 다시 이제 리바인드 할게요. 특허는 출원 후 등록일로부터 20년. 자, 출원 후 등록일부터. 오늘 출원했어요. 그러면은 1년 후에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20년.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예요. 오늘 출원했어요. 오늘 출원해서 1년 후에 등록됐어요. 그러면 등록일로부터 20년이에요.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표권이에요. 상표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브랜드라고 그러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름도 부모님께서 그냥 막 짓지 않았을 거예요. 뭐 대성해라, 뭐 성공해라. 그래서 저는 항상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회사의 이름, 회사의 명칭도 좀 더 신중하게 만들고 또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라 그러죠. 그 다음에 CI는 뭐예요? 컴퍼니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 회사 이름 CI 아주 중요해요. 자, 브랜드 BI 아주 중요해요. 대학교의 이름은 UI라고 그러죠. 유니버시티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럼 정부는 뭡니까? 정부, 나라, 국가, 거버먼트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각 지자체라든가 각 기관 또는 각 기업마다 이 브랜드하고 상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상표 분쟁이 가장 많아요. 상표 분쟁이 특허는 출원하고 등록, 자, 오늘 출원했어요. 그러면은 등록 1년 후에 났어요. 그럼 출원일로부터 해요. 실용신안도 출원하고 등록 출원일로부터 해요. 자, 디자인은 오늘 출원했지만 등록일로부터 해요. 20년. 그런데 상표는 마찬가지로 등록일로부터죠.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런데 이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매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히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상표 우리나라에 뭐 어떻습니까? 뭐 쿠팡도 상표가 되겠죠. 쿠팡도. 그런데 커머셜 기업 브랜드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틀린 거를 잘 유념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만약에 삼성그룹이 상표 등록 안 하고 서울에 사업 법인 등록을 했다. 그럼 지방에 가서는 삼성그룹 할 수 있겠죠? 요것도 한번 물론 법적으로 뭐 조심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문제는 없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브랜드에서 오늘 시간에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표에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샤넬 상표가 있다고 합니다. 상표는 1류부터 41류까지 있는데 샤넬은 대부분 뭐 의류라든가 가방이라든가 뭐 시계 이런 쪽이겠죠. 내가 만약에 뭐 우리 천안에 샤넬 노래방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 상표법에 걸릴까요? 자, 걸리고 안 걸리고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 해결될 문제지만 사실은 상표법에 걸리는 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죠. 왜냐면은 샤넬이라는 게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뭐 이 강의 시간에 저희가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적나라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 포항에 있는 구석에 뭐 이태리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무슨 루비똥이라고 있습니다. 루비똥 룸사롱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조사해서 꼰지르는 사람들이 변리사들이에요. 또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소송을 이렇게 부추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적이 있다. 아까 좀 전에 온디맨드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 된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업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아이디어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족도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상품 여러분들이 손꼽아서 최고로 만들 때까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표법 중에서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권이 뭔지, 실용신안권이 뭔지, 디자인권이 뭔지, 상표권이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산업재산권에서 자동차로 한번 볼게요. 자동차로도 보면은 결국은 자동차 큰 거를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운전대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비행기처럼 할 수도 있겠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특허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용신안은 뭐 사이드밀러 없어도 되는 거, 뭐 자동차 도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크게 놓고 주제를 하나를 놓고 자동차로 봤을 때 실용신안이 무슨 사이드밀러라든가 문짝 이렇게 되겠지만 그 사이드밀러만 봤을 때는 특허가 되는 겁니다. 사이드밀러 중에서도 무슨 뭐 비가 오면 물이 안 고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좌회전 시그널 돌렸을 때 점이 딱딱딱 찍힌다든가 아니면 뒤에 차가 대들 때 소리가 난다든가 특허가 되겠죠.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디자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차체 형상이라든가 의자 디자인, 무슨 뭐 본네트 디자인, 스포일러 디자인, 앞에 뭐 범버 디자인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라고 자동차로 볼 수 있지만 또 적게 말하면 특허도 될 수 있고 실용신안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상표 브랜드죠. 뭐 벤츠, 뭐 마오바이, 또는 뭐 롤스로이스, 뭐 BMW, 제네시스, 무슨 뭐 소나타, 에쿠스 다 뭐가 될까요? 상표가 되겠죠. 자, 상표는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특허 기술은 아니지만 정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최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그거를 갖다 유틸리티 모델 빨리 바꾸는 기술을 만들 때는 실용신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구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디자인과 상표. 저는 뭐 물론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브랜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삼성 브랜드, LG 브랜드. 제가 그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 공항을 갔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모르지만 삼성은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삼성 브랜드가 대한민국 브랜드보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정도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 출원하는 방법,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로 하겠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이 있었고 저작권이 있었고 신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작권은 뭐가 있을까요? 저작권은 저작권이 있고 저작 인적권이 있고 산업 저작권이 있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 그 실현자 협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참 무슨 뭐 이렇게 남녀 관계에서 실현한 게 실현자 협회가 아니라 음악 노래방에 가서 저희가 노래 한번 부르면 그 작곡한 사람한테 저작료가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를 관리하는 업체 단체가 실현자 협회더라고요. 한국 실현자 협회. 전 처음에 한국에서 실현한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다시 또 재결합시켜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자, 저작권에는 문학, 예술, 문야, 창작품, 뭐 조형, 그림 다 있습니다. 내가 만든 창작품이에요. 창작품이 저작권이 되는 거죠.
자, 저작 인저권은 뭐 음반, 음악 이런 게 권리를 말하는 거죠. 산업 저작권, 산업에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뭐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만들었어.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콘텐츠 저작권이 되겠죠. 이걸 산업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자,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걸 하고요. 자, 그 다음 신지식 재산권을 볼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허 산업재산권을 많이 배우지만 신지식 재산권도 유념해 두셔야 돼요. 왜냐? 지금 하이테크 시대잖아요. 첨단 산업 재산권이잖아요. 뭐 반도체 프로그램 설계. 저희가 뭔가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뭐 무슨 뭐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거죠. PCB에다가 뭔가 이 원하는 뭐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사업부라든가 뭐 하이닉스 또는 뭐 LG 디스플레이어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반도체 배치 설계하는 거죠. 여기에 막 집어넣는 거죠. 인공지능을. 임베디드라 그러죠. 집어넣는 거. RFID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RFID는 뭐예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하이패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하이패스로 내 거를 쏘는 거죠. 서로 왕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RFID 시스템이죠. 우리 휴대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게 인공지능과 연관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밀이 들어가겠죠. 영업비밀보호법은 나중에 한번 제가 더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간략하게 특허 출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 출원 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청구항이에요. 청구항인데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A라는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다리가 4개, 그 다음에 뒤에 등받이가 있어요. 그런데 특허 출원할 때 본 발명은 의자에 관한 것으로 다리가 4개 있고 의자가 뒤에 달려있고 이렇게 특허 출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의자에서 등받이를 띄워버렸어요. 그럼 본 발명은 의자에 관한 것으로 다리가 3개 있고 등받이 없어 특허 나오겠죠. 또 하나는 본 발명은 의자에 관한 것으로 다리 없고, 그래서 특허 출원할 때는 반드시 변리사하고 상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자를 특허 출원한 분이 본 발명은 의자에 관한 것으로 다리가 4개 있고 또 다리도 3개도 있고 또 다리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의자 등받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등받이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청구항을 많이 넣었다면 그 다음에 출원한 사람이 등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항, 기존의 기술과 내가 만든 기술에 뭔가 틀린 점을 잘 찾아내야 돼요. 이런 거 찾아내는 분이 바로 기초조사는 우리가 특허기술 경영상 하겠지만 실제 특허청과 같이 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변리사가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 도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물론 문과나 이런 건 좋겠지만 지식재산, 지식경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교수로 많이 채용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용접을 하는 여자 교수님을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채용해서 교수로 근무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국폴리텍대학에서는 지식재산 경영 또는 특허, 발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가산점을 주고 교수 채용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꿈이 있다면 지식경영, 지식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특허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올해 지금 그 강의 내용 중에 세계 발명 창의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게 웨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25개국의 아이디어가 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전시장을 참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생산하는 걸 보여주지 않지만 전시장에 가면 신기술, 처음 나온 기술, 뉴 테크놀로지, 뉴 프로덕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대학발명협회에서 세계발명 창의 올림픽을 7월, 8월에 하는데 요것도 한번 관람해 보시면 새로운 기술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로하스 산업대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증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아시아 로하스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하나요, 정부에서 포상을 주는 겁니다. 단 심사 기준에 의해서 그 안에 범주에 들어와야 정부 포상이 들어가는 거겠죠. 요것도 많은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 로하스 인증. 내가 만든 상품이 최고의 믿을 수 있는 상품.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니즈, 소비자가 원하지 않고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물건을 팔릴 수가 없겠죠. 소비자가 마음에 들게 하려면은 내 상품이 어떠한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내 상품이 누가 봐도 살 때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이야. 당연히 소비자가 살 수 있겠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인증해주는,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뭐 집, 무슨 기계, 무슨 장비, 안경, 콘텐츠, 음식, 식음료, 무슨 뭐 과일, 또 뭐 여러 가지로 이거를 아시아 로하스 인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ICPC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배운 거를 페이퍼워드를 합니다. 자, 라이팅 페이퍼 해가지고 창의 논문 학술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됩니다. 자,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게 빠른 시간에 그 코비드 19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큰 희망을 품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